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집필한 임진왜란 전란사입니다. 1592년 선조 25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걸친 임진왜란 전란의 원인, 정황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은 작금의 현실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해 어떤 역사의식이 필요한가라는 맥락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1598년 10월 말 일본 사스마번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 부대의 배는 38,717명의 귀와 조선인 80명 온갖 보물을 싣고 귀환했습니다. 온갖 보물 중에는 살아있는 보물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의 도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1500년 초기 당시 일어난 국제 상황을 몇 가지 보자면 폴란드는 신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었고 일본은 포르투갈로부터 철포를 수입해서 국산화했으며 조선은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을 설립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과는 달리 쇼군들이 유럽 등 외국인들을 적극 환대하면서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는 만국 엑스포로 크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기술 부족으로 엑스포에 딱히 출품할 것이 없었으나 당시 영국 산유층에서 도자기에 차를 마시는 것이 큰 유행이었고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청나라와 조선, 일본이 대표적으로 일본은 도자기 출품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주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100년 전인 1400년 초중반 세종 때부터 조공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금광과 은광을 폐쇄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후 1526년 세계 최대 은광 이와미 은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1533년에 조선의 기술자 2명을 통해서 은 재련법인 회취법을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은으로 만든 철포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조선을 상대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임난 후 일본 사가번 번주, 봉원 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조선 도공들 중에서 이 삼평은 백자 자기 제작에 필요한 백자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베시마는 이 삼평을 하녀와 결혼시켰고 가네가에라는 성을 주고 아리타 마을에 정착시켰으며 이 삼평은 이후 백자 토광, 관리권과 채굴권, 도공, 감독권까지 이름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천민이던 도공이 독점 생산권을 가진 일본의 계급 계층인 사무라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시적이었던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하면서 만국 엑스포에 세계적인 도자기를 출품하고 일본은 서방에 화려하게 진출하게 됩니다.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 1873년 빈 만국 박람회에서도 아리타 도자기는 대상을 수상하면서 조선 도공들이 만든 아리타 도자기는 유럽 시장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자기 주문이 일본에 몰리면서 일본의 국부는 쌓였고 서양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근대화의 근간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저 또한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이후 우리 민족사의 치욕과 비탄의 역사를 쓰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17세기 말 일본 자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알려져 대박 수출을 통해 번 돈으로 용광로를 만들고 철광을 개발하고 철을 생산했습니다. 도자기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거대한 군수산업 운영에 투입된 것이죠. 게다가 조선 도광의 1,000도를 넘는 가마 기술은 철을 녹이는데 그대로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은 일본의 철로 제작된 군함과 총칼로 무장한 일본의 침탈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하며 치욕적인 식민지 시대를 맞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난 후 조선 도공들을 비롯한 포로들을 왜 찾지 않았는가인데 당시 명나라의 속국을 자처했던 선조는 우리 백성은 명나라 친자의 적자라며 쇄환을 요구했고 5,667명이 귀국했으며 나머지 10만 명 정도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선조는 포로 송환에 대해서 쇄환하지 않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식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은 오히려 조선에 돌아와서 친인척 도공들을 더 데리고 일본으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만 20년 후 광해군 때도 그 후 숙종, 영조, 정조 때도 도자기 산업은 역사 실록에 보면은 굶어 죽은 자가 39명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천시받는 경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즉 무번 억말, 농사에 힘쓰고 성업을 억제한다.
도적에 굶는 분원에서 굶어 죽는 자가 39명이나 된다 라는 것이 승용원 일기 1697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농업만 중시하는 무번억말이 오랑캐에게는 500섬씩 흙을 퍼다 주고 도공 39명을 굶어 죽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성리학을 추구하던 조선 왕조들은 상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억제했고 특히 도공들에겐 그 제약이 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조선 도공들은 기술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도 시켜주고 극진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나베시마 가문은 1637년 아리타에 몰려온 일본인 도공 826명을 추방해버렸고 조선 도공 2, 3평을 총관리로 일임하면서 도자기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1828년 아리타 마을은 도잔 신사라는 신사를 세워서 조선의 천민 출신 2, 3평을 지금까지 200년째 매년 기리고 있습니다. 1917년 아리타 주민들은 신사 위 연화석산 정상에 도조 2, 3평 비를 세웠는데 와세다 대학을 만든 사가번 출신 거물 정치인 오쿠마 시게노부가 후원 명예총재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2, 3평이 백자토를 발견한 1616년을 일본 백자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천대를 받던 도공이 일본 땅에서는 신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찬란했던 역사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는 있고 반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잘못된 역사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와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는 순간 뼈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성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을 통해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불쾌한 우리 역사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나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왜곡하는 추악한 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